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찰받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낙찰받으면 그다음 뭐를 해야 되나요? 명도를 해야 되죠? 그다음 뭐를 해야 되나요? 잔금 쳐야 되겠죠? 물론 명도와 잔금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고 잔금 먼저 치고 명도할 수 있고 명도와 잔금에 있어서는 동시에 혹은 선의 명도 후에 잔금 혹은 반대로 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잔금과 명도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물론 명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인테리어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내놔서 팔거나 임차를 놓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있잖아요. 명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명도는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죠. 점유자를 나가게 하는 행위가 명도잖아요. 근데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명도를 꼭 해야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낙찰 받았어요. 명도 해요. 근데 관점 우리가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명도하지 말고 아니 명도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명도하지 말고 점유자한테 팔아볼까? 점유자한테 임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 낙찰받아서 바로 팔 수 있으면 중간에 명도를 하고 공실 기간 동안 인테리어하고 공실 기간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금융 비용 나가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낙찰 받아서 만약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타나서 바로 등기를 복등기를 해가지고 끊는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진짜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모든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학습해 나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고. 자, 여러분, 낙찰 받으면 명도부도 생각할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나가주세요. 얼마 줄게요. 뭐 이건 일반적인 명도의 관례이고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점유자한테 팔자? 모든 정신을 거기에 쏟아가지고 팔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팔 때 저 사람이 루스가 되고 나는 윈이 되면 안 되겠죠. 나도 윈, 당신도 윈이 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을 절충을 좀 해 나가면서 팔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고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읽어보고 혹시 주변에 혹시 본인이 채권 채무가 여기에서 다 끝나지가 않아서 채권액이 채무가 여기서 다 끝나지가 않아서 또 추가적인 어떤 재산을 갖게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채권이 또 들어와서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자기 결과적으로 없어지게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 자기 주변 뭐 남편분 뭐 와이프한테 해서 명의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분이 있었으면 와이프분을 할 수 있고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한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명의를 이전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낙찰받으면 명도를 해야 된다? 명도를 당연히 이제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점유자가 전혀 이제 취득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근데 취득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얘기를 아직 안 꺼내봤잖아요. 그리고 거기 점유자도 이거를 나한테 다시 팔거나 내가 여기에 다시 재임차를 해서 살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보통 못하고 나는 이 사람이 얼마큼 달라고 해야지 나는 언제 나가야지 라고 하는 거를 주변에 조언을 들어서 그렇게만 세팅이 딱 되어 있는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앞서서 말했듯이 어떻게? 당신이 사라. 지금 시세는 뭐 10인데 나는 뭐 8에 받았다. 그러니까 9에 당신도 1 갖고 가고 나도 1 갖고 가고 해서 빨리 쳐서 끝내자. 요런 형태. 이거 우리 아직 제안 안 해보지 않았나요? 제안해 볼 수 있잖아요. 낙찰받아 팔자.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안 된다? 임차하자. 임차. 임차를 놔서 전세가 됐든 매매가 저기 월세가 됐든 임차를 놓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중간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돈과 그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잘 받고 나서 명도할 걸로 당연한 수순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도 윈, 나도 윈이 될 수 있는 좋은 협상안을 찾아가지고 절충안을 찾아서 매매를 하고 나오면 제일 빠를 것이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매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물어요. 왜냐면 낙찰받았던 낙찰자가 A라고 치고 거기 살고 있던 점유자가 B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당일에 A한테 등기가 한 번 넘어왔다가 B로 넘어가게 되는 거를 흔히 복등기라고 하는데 당일날 A한테 넘어왔다가 B로 넘어가는 거예요. B가 후순위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면 되고 취득세는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잘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낙찰 받아서 먼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윈윈 전략으로 가자 이거죠.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빨리 끝나서 나는 투자자 관점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양보를 해서 당신도 요만큼까지 양보를 해서 요만큼 윈윈으로 가자. 요렇게 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낙찰 받아서 명도로 바로 생각하지 말고 낙찰 받아서 상대방한테 팔 거부터 생각해 보자.